자,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 동안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틀째 역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오늘 마지막 날 깜짝 백두산 일정까지 챙겨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에 서울공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요.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랜딩을 한 겁니다. 네. 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활주로를 돌아서 이곳 트랩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요.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저 트랩은 2호기 트랩입니다. 그렇죠. 2호기용이죠. 예, 1호기는 상당히 높고 크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2호기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1호기였어요. 예, 737. 예. 그게 1호기였다가 그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도입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1호기는. 예. 근데 이제 이 1호기를 쓰다가 새로운 그 공군기, 그러니까 1호기를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임차 형식으로 이제 쓰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호기가 2호기가 된 거죠. 2호기의 이제 최대 단점이요. 거리입니다. 거리가 그 중거리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징 정도, 뭐 잘해야 싱가포르 정도 갈 거고요. 그리고 대략 한 40여 명 정도밖에 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특별수행원이나 모두 다 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공군 2호기는 공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군 1호기는 그러니까 우리 에어포스 1은 대한항공 거죠. 필요 시에만 공군 1호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공군 1호기를 새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2020년에 종료가 된다니까 그때 또 새로운 공군 1호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갈 때는 공군 1호기를 탔는데 삼지연공항 갈 때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2호기를 타고 이제 다시 서울공항으로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삼지연공항의 활주로가 짧고 좀 작기 때문에 보잉 747기인 공군 1호기가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보이네요.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공군 2호기가 지금 랜딩을 한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지금 택싱이라고 하죠. 이제 네. 돌아서 이쪽 트랩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저 정도면 도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후의 일정은 프레스센터로 이동을 해서 귀국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국 장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오시는 그 장면인데 아마 또 대통령께서 또 한국에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후속 조치들이라든가 또 해야 할 일이 또 많죠. 굉장히 많다는 생각에 예. 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같이 또 안으면서 좀 공항에 도착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합의 내용을 두고 특히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숙제가 많습니다. 북측에서는 아니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불면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지만 우리 체제에서는 또 이게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안고 오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시 30분에 삼지연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거의 한 2시간 정도 다 돼서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지연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직항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차피 평양에서 삼지연 갈 때는요. 내륙항로를 이용했을 겁니다. 굳이 뭐 돌아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륙항로로 나와서 돌아왔던 그 디귿자형의 항로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또 다른 방 하나는 이제 거기에 백두산에서 이 남쪽으로 서남 쪽으로 내려와서 서해로 나와서 내려왔을 그렇죠. 가능성이 공해상으로 있죠. 다시 빠져나온 예. 다음에. 근데 어느 경우든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저 안에 파일럿이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그 천여 비행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죠. 예. 그 삼지연 공항에서 돌아서 그 지금 이 성남공항으로 오는 항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항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항로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직항로로 실행해야 되죠. 가야죠. 예. 육로로 해서 예. 백두산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통일 전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돌아서 가는 예, 항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조치까지 해결이 돼야만 직항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백두산 관광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디귿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트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그러니까 방북과 지금과 그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남측 국민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 뉴스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하고 지금이 중요한 것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것처럼 북측 주민들은 이 2박 3일의 일정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느낌, 남조선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상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트랩을 통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자, 평양에 도착했을 때 모습은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예. 오늘은 좀 그것보다는 긴장감이 좀 덜하네요. 네.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돌아온 거니까요. 네. 이제 저 문이 열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화면은 계속 저 상태로 가니까요. 다시 한번 그 남북 정상회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먼저 이제 수행원들 그리고 아마 기자들이 급하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뒷문을 통해서 지금 빨리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백두산 관련된 화면을 빨리 송출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리는 모습이 아닐까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공식 수행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자리를 트랩을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그 행사 귀국장에는 우리 측 다른 인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죠. 도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박 3일의 방북 일정. 일단은 부인 네 분께서 이게 네. 우리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그 부인까지 같이 이제 식사를 여러 번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좀 특이할 것이고 예. 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한 환영 행사, 공식 환영 행사 이런 건 좀 생략을 하는 것 같고요. 수행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갖지는 않을 것 같고요. 프레스센터로 김부겸 장관 그리고 임종석 실장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죠. 네. 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음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5시부터 이렇게 모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시고. 네, 멀리서 잡혀서 아마 자세하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예. 다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임종석 실장이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 장관과 비서실장이 대통령 지금 부재 시에 또 이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에 오를 때의 복장과는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도 좀 지금 바로 차량으로 탑승 안 하는 모양이죠 아마? 예, 이제 이동을 한 뒤에 탑승을 해도 하겠죠. 이곳에서 대국민 메시지나 귀국 인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건물로 네. 들어가네요. 지금 안으로 올 일단 때처럼. 이동을 합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공항 터미널로 들어가서 곧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동대문 프레스센터로 곧 이동을 해서 관련된 귀국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박 3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몇 점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뭐 A0는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그렇지 남북 합의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은 건 처음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남북한 간의 종전의 세리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백두산 등반으로 상징되는 향후 남북 관계의 방향타를 지금 잡았다고 본다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특히 야권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방북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고와 관련된 발언 또는 리스트와 관련된 핵 리스트와 관련된 발언이 있어야 된다. 구두로라도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끌어낸다는 게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남측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단어를 전 세계 그 생중계되는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하시죠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예. 지금 신고 만능주의의 어떤 그 여론이 지금 퍼져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쪽에 신고는 단순히 신고가 아니고 신고 사찰. 그렇죠. 검증 사찰까지 가는 거죠. 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큰 틀로 가는 거고요. 예. 스케줄이죠. 예. 그다음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면 동결 폐기가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라인 쪽에서 이쪽 실제적인 행동 쪽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신고 쪽도 타임 시퀀스, 시간표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 시간이랑 절차랑은 아마 다음번 북미 정상회담부터 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신고가 안 됐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고가 종전선언의 그 등가물이라는 얘기를 미국이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신고가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걸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건 이쪽 실질적인 비핵화, 영변에 있는 현재에게 영구폐기라는 표현으로 강조된 부분으로 가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고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미흡한 게 아니고 라인을 다른 라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고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나오잖아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을 하겠다. 미국 반응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나겠다. 그럼 폼페이오가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핵화 부분에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군사적 신뢰가 생겼고 네. 그다음에 남북 관계는 뭐 지금 백두산이 상징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뭐 A조를 안 줄 이유가 없죠. 예, 관련해서 같은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들을 뭐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아까 시기 방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규정했으면 좋겠지 않았냐 그런 이제 좀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들 속에 충분히 담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언에 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북한 군부라든가 내부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가 말을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북한의 불문율인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제재든 압박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거짓말하는 그런 이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서면으로 직접 담기보다는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런 비핵화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짚어준 내용 중에 제가 참 그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신고 검증 사찰 이 부분의 이 논리는 그 미국 측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신고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가서 사찰할게.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패전국입니까? 그런 방식은 안 따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의 핵을 동결하고 그거를 검증을 받겠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접근법을 북측이 취하려고 하는 거는 보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뭐냐면 큰 설계도를 먼저 보여달라는 게 신고 검증이라고 그러면요. 이쪽 라인은 그냥 처음부터 핵심적인 부분들을 비핵화를 하기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체제보장의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출발점으로서는 충분히 등가물이 됩니다. 이 영변의 핵설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영구 폐기한다고 그러면
현재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정전선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좀 그 어떤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북한이 했던 걸 그대로 따르고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리 우리 핵폐기장 뭐 했다 그러면은 미사일 시험장 그 폐쇄했다면 아 그렇군요. 가서 와서 보십시오. 가서 보고 오케이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핵 그 HU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시설은 그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그거 없앴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화장실 공중 화장실 지하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몰래 숨겨놓은 거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맹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입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를 맞바꾸는 거지 핵 프로그램 전체를 지금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구로선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입구로서. 그러니까 예. 전체 설계도를 먼저 넘겨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시퀀스 절차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북한 입장은 지금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전체 패키지보다는 이 스몰 패키지를 하나 꺼내서 지금 맞바꾸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북 결과를 프레스센터로 이동을 해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시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도착 시간이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성과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죄송합니다. 그 기자들도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백두산 관광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사진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상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곧 송출을 하면 잠시 뒤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북 성과를 직접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들은 또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삼정공항을 출발을 했고요. 서울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 5시 한 40분 정도. 예. 정확한 시각은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잡았을 때 2시간 정도 좀 넘게 남짓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지금 동대문 플라자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것 같네요. 헬기로는 뭐 가기는 어려우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또 대통령 동선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저 차량이 예, 지금 나오길래요. 예, 이 정도로만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거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은 아실 분들은 아시죠? 예. 자,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한미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강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의전상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또 다른 분수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죠. 예.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 좀 무사히 이제 마쳤고 앞으로 이제 남은 숙제도 많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 어떤 고민들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아마 준비 중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뉴욕 가야 되니까요. 네. 그 유엔 그 총회 유엔에 가서 또 다른 국가들 정상들과도 만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전달도 해주면서 특히 가장 역점을 둘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아마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 나왔지만 비핵화와 종전선언 또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그 와중에 이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 그 빈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협상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그 본격적인 이 협상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보면 이 우리 못지않게 이 핵 문제를 연구하는 그 외교부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 핵군축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외교 분야에서 이 핵 문제는 좀 아웃사이드였는데 이용호 이 외무상은 초급 간부 때부터 핵 문제만 연구해온 핵 문제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호를 이렇게 외무상에 앉히면서 미국 담당, 대미 담당 그리고 핵 외교만을 전담하라고 아예 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용호 그 외무상을 이제 필두로 해서 과연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 어떻게 하면 체제도 보장되고 대북 제재도 완화를 시키면서 비핵화를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북한도 지금 심도 있게 그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논의할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많은 결과를 갖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미국의 관리들을 또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또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이 분야에 대한 좋은 결실이 또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구상하느라고 지금 나름대로 책임감 하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깨도 무겁고 네. 머리도 아마 점점 더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